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어입니다.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구독자 한 분이 종목 분석을 요청한 종목인데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았던 종목이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제가 유심 있게 봤는데 보다가 놓친 종목이라고도 할 수 있죠. 철강이 주력이고요. 친환경 미래 소재 대표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래 소재는 매우 요새 핫하죠. 종목은 공부해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는 매우 좋은 종목인데 지금 타점이 매수할 종목인지 매수할 만한 타이밍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한 3시간 공부를 해봤더니 종목은 매우 좋다. 하지만 매수 타점은 좀 천천히 조정받았을 때 천천히 들어가도 늦지 않을까 합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지주회사요. 주력이 철강이고요. 그리고 2차전지 소재도 하고 리튬 니켈도 하고 있고요. 수소 에너지 쪽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도 있고요. 철강 분야는 뭐 핫하진 않지만 산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2차전지 소재, 리튬 니켈은 지금 23년 매우 핫한 섹터입니다. 바닥에서 한 100% 정도 상승을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포스코 그룹은 2차전지 자원, 원료, 소재까지 밸류체인이 이렇게 됐어요. 광물 자원까지 시작을 해서 원료, 중간 소재, 최종 소재까지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결국엔 배터리 소재로 들어가죠. 지금 대한민국은 2차전지 배터리 사업이 매우 유망합니다. 은근히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바닥에서 한 100% 올라왔는데 매우 좋은 종목이지만 지금 매수할 타이밍인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조정을 받으면 들어갈 만한 종목이죠. 종목은 매우 좋다. 매우 좋아요. 리사이클링, 한마디로 폐배터리 그 사업도 한다는 뜻이죠. 포스코 그룹은 배터리 완제품 말고는 광물 생산부터 중간 소재까지 배터리가 끝나고 수명이 끝나고 재활용까지 완벽히 다 하는 그룹이 포스코 그룹입니다. 앞으로 배터리 사업이 10년의 미래가 좋은데 포스코 그룹도 10년 동안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회사는 매우 좋긴 좋아요. 염수 광산, 리튬, 아르헨티나 염호가 있고요. 매장량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염수 리튬 생산 공장도 있고요. 아르헨티나에 있네요. 호주 광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석 리튬 생산 공장도 있고요. 포스코 피발라 리튬 솔루션, 고성능 2차전지 양극재 핵심 연료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전문 기업이고요. 포스코 제이키 솔리드 솔루션은 2차전지 핵심 소재 고체 전해질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포스코 HY 크리멘탈은 전기차용 배터리 리사이클 전문 기업이죠. 폐배터리를 다시 활용하는 회사죠. 이렇게 자회사가 빵빵 좋은 회사가 이렇게 자회사가 보물덩어리가 많아요. 자회사가 이렇게 보물덩어리가 많은 회사는 처음 봅니다. 다 보물덩어리예요. 양극재 생산 목표를 보면 21년 40으로 적혀 있는데 24년 이 정도로 늘어나고요. 2030년 앞으로의 7년이죠. 엄청난 성장을 합니다. 양극재 생산 목표가 이렇게 생산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10년 동안 터진다는 거죠. 그리고 응급재 생산 목표도 천연 흑연, 인조 흑연, 실리콘 응급재가 있는데 22년부터 30년까지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름이 바뀐 회사예요. 제가 1년 전부터 포스코 케미칼을 유심히 봤는데 보기만 했습니다. 그냥 샀어야 되는 거를 보기만 했던 이런 아쉬움이 남는 회사입니다. 양극재, 응급재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위한 화학, 에너지, 소재 글로벌 리더다. 포스코 홀딩스에서 가장 보물덩어리가 포스코 퓨처엠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수소 에너지도 지금 하고 있어요. 블루 수소라는 게 있고 그린 수소가 있는데 그린 수소가 좀 더 위죠. 포스코 홀딩스가 수소 에너지 사업을 생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무역까지 하고 관계된 회사는 포스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ENC가 자회사가 수소의 생산부터
운송, 저장, 활용의 단계까지 밸류체인 단계를 완성했다는 거죠. 포스코 홀딩스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는 맞아요. 2년 뒤, 3년 뒤는 수소 섹터가 좋아 보이는데 수소는 두산만 세팅을 하려고 가고 있었는데 포스코 홀딩스도 만약에 좋은 가격대가 오면 매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소 섹터는 한 종목 이상은 가지고 가야 돼요. 포스코 홀딩스가 있고 돈생이 또 좋아하는 두산이 있죠. 두산 지주사인데 두산 지주사는 로보트화죠. 포스코 홀딩스, 두산 같은 회사는 우리가 끝까지 버리면 안 되는 주식이고요. 끝까지 기회가 되면 매수하면 좋습니다. 물론 좋은 가격대에 제가 두산은 계속 지켜보고 있죠. 두산이 이젠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는 아직 좀 까우퉁합니다. 아니란 얘기죠. 돈생이 보기에는 좋은 종목은 맞지만 지금 이슈가 핫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는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두산은 이제부터 슬슬 투입해도 좋지 않나는 생각을 하는 종목이 두산이에요. 갑자기 또 두산으로 왜 빠졌죠? 포스코 홀딩스는 해외 식량 사업도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곡물 터미널이 있고요. 지금 전쟁을 핫하게 하죠. 우크라이나는 밀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밀, 옥수수, 보리, 대두 이렇게 많습니다. 미야마 미국 종합 철인장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 포스코 홀딩스가 어찌 보면 매우 좋은 회사는 맞아요. 매우 좋은 회사예요. 철강을 기본으로 하고 친환경 소재도 하고 그리고 리튬도 하고 수소에너지도 하고 이제는 식량 사업까지 하는 종합 알찬 회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주주를 보면 24.66입니다. 그리고 대주주가 없어요. 국민연금공단이 8.99 가장 많고요. 이쪽은 펀드회사인데 5.49 그리고 자사주가 10%예요. 포스코는 주인이 없다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어찌 보면 공기업은 아니지만 공기업인 게 맞고 어찌 보면 나라가 주인이 아니지만 나라가 주인인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민간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 이 회사가 어찌 보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주인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강력한 성장을 못 시킬 수도 있고요. 또 장점은 또 뭐냐? 절대 부도날 일이 없죠. 국가가 어느 정도는 밀어주는 회사가 많습니다. 좋은 점은 뭐냐? 안전빵 100%. 그런데 성장성은 좀 민간기업보다는 독하게 안 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 오너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새로운 신사업에 투자를 안 할 수 있는데 또 포스코 홀딩스에 세팅된 걸 보면 또 미래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포스코 홀딩스는 참 좋은 회사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주주의 지분은 24.66%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주식 사기꾼들이 좋아하는 종목은 아닐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대주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식 사기단이 들어와서 장난칠 종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매출 구성을 보면 철강 부분이 52%가 넘고요. 친환경 2%가 44%, 그리고 친환경 미래소재가 2.89%, 기타는 뭡니까? 식량이죠. 식량은 아주 조금이죠. 미래소재가 이 핫하기 때문에 하지만 미래소재가 그렇게 비중이 차지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관계사 현황을 보면 관계사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이 노란색 칠한 회사가 보면 상장된 회사고요. 여기서 가장 보물덩어리는 이 회사는 보물덩어리가 있어요. 포스코 케미칼, 지금은 포스코 푸처음이죠. 포스코 엠텍도 있고 엄청난 자회사가 있는데 이 중에 보물덩어리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가장 큰 보물은 저는 포스코 케미칼로 봅니다.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포스코 푸처엠이죠. 그러니까 포스코 푸처엠이 많은 상승이 있으면 포스코 홀딩스도 주식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연간 실적을 분석하겠습니다. 매출액은 20년도 57조, 21년도 76조, 그리고 22년 84조입니다. 그리고 23년도는 좀 내린다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84조죠. 매출액을 보면 거의 LG전자와 비슷한 것 같아요. 영업이익은 20년도 2조 4천,
21년 대박입니다. 9조 2천원까지 났다가 22년 4조 8천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23년 4조 6천원까지 내려옵니다. 영업이익률은 4%, 21년도 12%에서 22년 5%, 23년 5%입니다. 영업이익률이 꽤 좋진 않아요. 한 10%대 나와야지 좋은데 5%대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자본 이익률 ROE 3%, 13%, 6%, 6%. 꽤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 부채 비율은 68%, 적죠? 그리고 유보율은 11,000이나 됩니다. 돈은 많은 회사다. 현금이 넘쳐 흐르는 회사예요. 삼성전자보다 못하지만 이렇게 초우량주가 현금이 많은 회사는 많진 않아요. 매우 현금은 많은 회사다. PR은 작년 7.58%, 저평가이긴 저평가죠. 배당은 8,000원 줬다. 21년 17,000원 줬다. 22년 12,000원 줬습니다. 현재 시가 배당률을 따지면 한 3%대 주는 거예요. 3%대면 좀 많은 편이죠. 그렇다고 대박은 아닙니다. 돈세영이 좋아하는 LX엠콘이 5%대 주니까 3%대면 적지도 않고 조금 많은 편이다. 총 평가 점수를 따지면 성장은 그렇게 가파르지 않고 영업이익도 줄었다 내렸다. 그리고 근데 꾸준하게 이익이 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A를 줍니다. 총평가 점수는 A다. 그리고 배당도 3%대면 꽤 괜찮죠? 그러면 A 정도가 맞는 종목 같습니다. 추정 실적, 미래 실적을 보면 24년 84조에서 24년도에는 87조, 4% 정도 증가를 하죠. 규모가 있기 때문에 4%라도 증가하는 게 매우 성장성이 좀 있는 거예요. 높진 않지만 한 5%대 성장을 하죠. 영업이익은 4조 6천억에서 24년도에는 경기가 좋아지는지 5조 8천억까지 나옵니다. 5조 8천까지 나온다. 순부채 비율은 뭐 10%대니까 부채는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 미래 실적은 23년 정도에는 정체가 되지만 24년부터 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를 돈세형 스타일로 가치 분석을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32조 나와요. 22년 매출액은 84조입니다. 작년 대비 11% 증가를 했어요. 좀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을 보면 저평가 상태는 맞죠. 영업이익은 4조입니다. 4조 8,500억 나왔는데 작년 대비 21년 대비 47%가 감소했어요. 이거는 좀 점수를 높게 줄 수는 없어요. 꾸준한 게 좋은데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다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치 분석을 돈세형이 해보니까 4조 8천억에 10배를 해주니까 48조 5천 이렇게 나옵니다. 50% 상승 여력에 있고요. 50%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지주사는 좀 50% 할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찌 보면 여기서 25조 하면 어찌 보면 지금 상태가 저평가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대한민국 지주사의 평가를 기준을 대면 어찌 보면 지금 상태가 딱 맞는 적정가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미래 성장이 매우 밝기 때문에 지주사 무시하고 가치로 평가했을 때 37만 9천 원에 1.5배를 하면 56만 원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먹거리가 뭐가 있느냐? 첨단 소재, 양극재, 음극재, 2차전지 배터리 이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수소에너지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식량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가치평가를 총평을 하면 어찌 보면 매우 싼 지금 상태는 아니에요. 그만큼 포스코 홀딩스가 바닥에서 100%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을 받고 있다. 그러니 매우 싼 저평가 상태는 아니지만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 미래 성장은 매우 좋기 때문에 조정을 확실히 받는다면 매수하면 매우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 홀딩스 이슈를 보면 10위권 식량기업의 도약을 목표하고 있다. 이 식량기업이 지금 매출액이 작아서 무시했는데 이쪽 사업을 매우 키우려는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식량기업이 괜찮아요. 전기차 니켈 100만 분대분 직접 생산한다. 이쪽은 지금 핫하고 점수를 받고 있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는 특이하게 제가 알기로는 올해 주당 1만원 기본 배당을 준다고 발표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12,000원 주지 않습니까? 기업이 나빠져도 적어도 만원은 준다는 배당 약속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처음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주주들에게는 좋은 거 같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이게 강제성을 두는 거는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아요.
기업이 적자가 날 수도 있고 흑자가 날 수도 있는데 적자 나면 배당을 안 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주인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헛짓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는 나쁜 거예요. 기업이 돈을 못 벌면 배당 안 주는 게 맞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도 자본주의 원리에 맞아야 돼요. 돈을 못 버는 회사가 배당 무조건 10,000원 준다? 이건 좋지 않아요. 왜냐면 기업이 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 기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이익에서 뭐 50% 준다? 30% 준다? 이런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주주 환원적 주주들한테 배당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구동모터 코어 사업을 키운다. 이쪽 또 소재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포스코홀딩스의 주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요. 208,000원에서 지금 43만원까지 했으니까 바닥에서 한 100% 오른 거예요. 시장 대비 많은 상승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해도 바닥을 항상 봐야 됩니다. 바닥 대비 많이 오른 게 맞고요. 이렇게 주 방향성을 딱 그려주면 지금 위치가 이 정도 아닙니까? 우리는 어디 때 매수해야 되는 건가요? 이 타임 때 매수하는 게 좋죠? 이 정도? 최소? 이 아래 단계. 지금은 상위 위치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매우 좋은 종목은 맞지만 좀 조정을 한 이 정도 받았을 때 뭐 여기까지 조정을 받을지는 신밖에 모르지만 좋은 타점은 아닌 거예요. 물론 성장성이 있고 좋다지만 어느 정도 조정받았을 때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좋은 종목이 포스코홀딩스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바닥에서 유망하고 좋은데 바닥에서 기고 있는 종목이 많아요. 지금 타이밍에서는 포스코홀딩스보다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을 더 노리는 게 유리하지 않나. 그런데 만약에 조정을 우리가 기다렸는데 이렇게 왔다. 땡큐죠. 1번, 2번, 3번 때 여기까지 내리면 땡큐죠. 왜? 포스코홀딩스는 10년의 미래가 좋은 건 맞으니까. 그러나 매수 타점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좋지 않다. 사실 살 생각이 없습니다. 요 정도 오면 1차 부대에 들어가고 이렇게 요 정도 조정을 받으면요. 여기서 매수할 생각이 있다는 거죠.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겠습니다. 바닥은 여기였던 것 같고 이렇게 수평 그려주고 또 이렇게 보면 주식은 통계학이고 확률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미 바닥에서 많이 상승했다면 좀 매수 타점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제가 월간을 보여주면 이런 타점이 매우 좋은 타점이죠. 이게 바닥이죠. 그리고 이런 타점은 고점이죠. 여기서 이만큼 올랐을 때는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 이만큼 조정받았을 때는 많이 하락을 하고 이 타점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만큼 올랐습니다. 월간을 봐서도 어느 정도 많은 상승이라 유리한 타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까지 조정을 좀 느긋하게 기다려서 조정을 받았고 조정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이렇게 21선이 월봉도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여기 부딪힐 때 매수하는 타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포스코홀딩스는 미래 10년이 매우 밝은 종목이지만 이미 노출이 다 돼서 많은 상승이 있었고 더 상승할 수도 있지만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을 때 매수했으면 좋겠다. 관심 종목은 꼭 가지고 가야 되고요. 수소 에너지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10년은 성장이 분명합니다. 매수를 할 계획은 분명히 가져야 될 종목이고 우리가 꼭 챙겨야 될 종목은 맞습니다. 종목만이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매우 좋은 종목이다. 하지만 좀 기회를 천천히 보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돈세영 가족 여러분들 오늘도 매우 좋은 종목을 공부했고요. 좋은 종목을 관심 종목에 놓고 좋은 타점이 왔을 때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돈세영 가족 여러분들 종목을 많이 공부하면 우리의 능력이 올라가고 우리의 재산이 상승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돈세영 가족 여러분 100억 가자!